네, 안녕하십니까. 대동류 합기 요술과 합기도, 아이키도의 기술을 비교하는 시리즈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교부터 4교, 그러니까 1개조부터 4개조까지 기술 비교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던지기 편으로,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코테가이시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 대동류 쪽에서는 이 코테가이시를 칭하는 명칭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같은 코테가이시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계파마다 기술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우선 통틀어서 그냥 다 코테가이시라는 명칭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기술을 설명을 드릴 때 각각의 명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이런 합기계의 기술, 무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무술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 뭐 소위 말하는 군용이나 경찰들의 어떤 제압술 혹은 뭐 일반인들을 위한 호신술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수되는 기술인데, 그런 일반적인 기술들과 우리 합기계 무술에서 하는 코테가이시의 차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코테가이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보통 이제 손목 뒤집기라고 번역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상과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무술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다른 무술의 손목 뒤집기하고 합기계 무술에 있어서의 손목 뒤집기하고 어떻게 다르냐? 본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쪽이고요. 다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까지나 합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창시자께서 처음에 어떻게 다루셨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조목조목 따져 놓으셨는가,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목 뒤집기 이 기술을 통해서 소위 이제 이렇게 꺾어서 사람을 던지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파생되어서 좀 더 다른 레벨의 기술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크게 이제 코테가이시라고 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이 상대방의 손목을 말 그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는 형태의 기술을 이제 총칭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 상대방과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사타테 형태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뒤집은 후에 반대 손이 뭐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손만 가지고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손을 써서 뭐 예를 들면 이 손목을 이렇게 잡혔다, 내 쪽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경우에 뒤집으면서 이제 이 손으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손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이제 제가 상대방의 손등을 뒤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 손바닥 모양이 나뭇잎 같다라고 해서 저희 렌신칸에서 칭하는 명칭이 우치 코노하 카에시인데, 이 코노하라는 게 한자로 하면 나무 목자의 잎 옆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잡아서 안쪽에서, 우치가 아니거든요, 안쪽에서 뒤집는다 라고 해서 우치 코노하 카에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저희 렌신칸 쪽에서는 소토 코노하 카에시,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뭇잎을 뒤집는다, 이런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상대방의 이제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여기에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통에 따라서 상대가 딸려오면 넘어뜨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뭐 이 대동류의 가장 그 고식 비전 목록에서의 우치 코노하 카에시는 이제 명칭은 없습니다. 비전 목록의 제 3조입니다. 세 번째 기술인데, 메카쿠시를 하고 손등을 잡아서 뒤집으면서 바로 명치를 찌릅니다.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공격하는 손을 옆으로 치우면서 중심을 무너뜨리고 명치를 찌른 후에, 그다음에 그 손으로 다시 목을 쳐서 넘어뜨립니다. 이게 고식 비전 목록에 나오는 어떤 그 우치 코노하 카에시, 코테가이시의 가장 뭐 원형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기도에서의 손목 뒤집기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편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대도를 든 상태에서 손목 뒤집기에 응용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붙어서 서로 검 대 검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상대방의 사각으로 들어가서 파트너를 검의 동작 그대로 컨트롤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파트너의 손목을 꺾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립 자체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립 자체는 똑같지만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파트너가 저를 보고 있고 제 칼에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이끌어내서 그 반응, 위험하다. 내 눈 쪽으로 갑자기 날카로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걸 회피하려는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합기도에 있어서 손목 뒤집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부분이 사실 결국은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조식 비전 목록에서는 이제 그냥 손을 이용해서 손날을 이용해서 쳤지만 이게 검을 들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그 스탠리 프레닌 선생의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이 코테가이시의 가장 이렇게 흔한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또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 영상 클립에 보면 처음에 그 우에시바 모리에이 선생이라든지 이와마 도장의 그 사이토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이런 형태로 역시 또 기술을 거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코테가이시라는 기술이 처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든 찌르기 주시겠어요? 땅 했을 때 흔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또 크게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이제 테가타나 다오시라고 부르는 형태의 기술처럼 사실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손이 보조가 되면 이제 좀 더 유술적인 이제 저희 렌시칸에서 유술과 합기 유술을 이제 구분하는 그 형태에서 좀 더 이제 유술적인 형태를 쓰기가 좋아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시 찌르게 주시겠습니다. 왔을 때 굳이 이렇게 뒤집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낸다든지 회전하지 않는 그 시호나게처럼 들어가는 이런 이제 다양한 좀 변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손을 이제 좀 쓰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된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 뒷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 사람의 이 반대쪽 몸과 가까워지죠. 그리고 그 스탠리 프레닌 선생 영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온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요는 이 상대방의 뒷발이 앞쪽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기술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찌르고 들어올 때 쓱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쪽으로 보내서 상대방의 저쪽 그 반대편 팔이 멀어지게 만들고 뒷발이 이쪽으로 돌아 들어오기 전에 뒤쪽으로 중심을 둬서 뒤로 그냥 무너지게끔 만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쪽으로 이제 받아오는 관성을 받아서 당겨오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상대는 약간 이제 구르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대 발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코테가이시 계열의 기술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도를 할 때 회원들에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걸 손목을 꺾는다 그러지만은 제 손목을 좀 꺾어주겠어요? 손목을 꺾는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뒷손 그리고 뒷발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이 손이 아니라 이 뒤쪽에서
비수를 숨기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요. 어디까지나 예전 무사들의 움직임들이니까 이 손을 아무리 건드린다 해도 지금 이쪽에서 자기의 단도를 걸어서 찌를 수 있다 그러면은 무의미한 동작이 되는 거죠. 심지어 장난 삼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킥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이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크게 던지시겠다고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뒷무릎으로 머리를 그대로 찍어버리면서 하는 아주 간단하게 파회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파트너가 앞에 있으면은 서로 마주 본다는 거는 지금 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를 갖다가 세게 꺾는다 한들 꺾거나 아픔을 준다 한들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격투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반응들이 나옵니다. 치지 못하더라도 부둥켜 앉든지 버티든지 하면서 내 안전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합기계 무술의 손목 뒤집기는 걸리지 않는 거구나. 왜 안 되지? 왜 도장에서 하는 거는 안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연무 같은 걸 보면은 연무 같은 거 한번 좀 크게 던져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해볼 테니까 연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멋있죠? 멋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은 이런 식으로 뜨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몸을 띄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뜬 거는 제가 공중회전수신, 그러니까 도약을 해서 공중에서 몸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지만은 완전 초심자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결국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하거나 버티거나 어떻게든 버티거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왜 연무나 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던지고 하느냐 하는 거는 그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그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리셋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던져지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계속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공방의 순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이라는 낙법이라는 능력을 몸에 계속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봐주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가서 들어가서 파트너의 뒤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파트너를 뒤로 허리가 제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그러니까 합기도 계열 기술들의 던지기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은 던진다기보다는 맺힌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기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허리가 뒤로 제껴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림보 자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림보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던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인사를 시킨다는 거는, 인사를 시키면은, 저는 이걸 인사 자세라고 그러는데, 인사 자세를 시키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몸의 자유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날릴 수 있고, 몸을 날릴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연습의 방편으로서 계속 이렇게 쉬지 않는 논스톱의 공방을 하기 위해서 용인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게 실제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던지기, 그러니까 이 합기계 기술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굳히기 쪽의 기술이 주로 상대를 이렇게 앞으로 무너뜨리는 기술이라면, 던지기 기술들은 주로 이렇게 뒤로 무너뜨리는 기술이 되는데, 이 뒤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제 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같은 코테가이시 계열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가가미 같은 기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찌르게 주시겠습니까? 예. 우치코노아카이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뒤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상대방을 그대로 뒤로 무너뜨리는 기술이라면 이제 테가가미 같은 기술들이 손목을 이렇게 잡혔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앞쪽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린 그 삼각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자유도를 좀 뺏기 위해서 삼각점 방향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이제 비틀려서 결국은 나한테 등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무너뜨려주면 이제 상대방의 뒤로 내가 이제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대를 돌려서 나한테 등을 보이게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술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사실 저는 쩌면 이건 뭐 사실 제가 아이키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그 이제 기본 기술에 이제 이 테가가미 형태의 코테가이시가 빠진 것이 사실은 이게 시원하게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아마 너무 좀 비슷한 형태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로 연습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기본기에서는 빠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방 던지기하고 손목 뒤집기는 같은 계통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방 던지기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손목 뒤집기죠. 파트너의 팔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코일처럼 꼬여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는 같아요. 하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높이의 차이입니다. 사방 던지기가 벨트 라인 위, 특히 가슴 라인 위에서 팔꿈치가 하늘을 향할 정도로 강력하게 꼬임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오히려 손목 뒤집기는 벨트 라인 아래 거의 무릎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던지거나 할 때도 실제 적용이 있어가지고 손목 뒤집기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뒷손과 뒷발의 반격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이 부분은 오히려 사방 던지기로 위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하지만 거꾸로 손목 뒤집기라 그러면은 지금 가서 배후로 그렇게 해서 아예 이 뒷손과 뒷발 자체에서 이미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아래쪽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방 던지기하고 손목 뒤집기는 높이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기술. 하지만 그 대동류의 테가카미, 지금 그 생각하신 그 아이디어 자체는 테가카미는 이렇게 위에서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아래에서 테가카미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위에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방 던지기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렌신칸 쪽에서 이 코테가이시, 우치코노아카이시나 테가가미 계열의 기술을 연습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술 쪽에서도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흰띠 과정에서 배우는 그 하야테라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이 찔러 들어오는 공격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상대방과 어떤 구조적인 연결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관성을 우선 최대한 이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쭉 찔러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당겨서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거나 아니면 찌르는 그 순간에 살짝 채서 상대방 뒷발이 뜨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만 뒤집으면서 이 발을 빼줍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양팔이 최대한 펴져 있는 이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빠지면서 받고 다시 한 발이 더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끌어내리듯이 자기가 스스로 앉아주면서 그냥 중력에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게 중심이 최대한 기저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든 후에 그냥 거기서 그대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기술을 거는 게 이제 가장 좀 기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서 지금은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최대한 이렇게 쭉 펴주는 겁니다. 실전하기처럼 최대한 몸을 펴게 만들어서 내 힘이 전달되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가가미가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쓱 올려서 약간 상대방 정면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틀어서 상대방 몸을 아까 이제 그 우치코노와 카에시 하야테 우치코노와 카에시가 최대한 이렇게 펴는 기술이었다면 지금 이 태가가미는 상대방 안쪽으로 이제 그 상대방 구조를 최대한 이렇게 말아 넣어서 또 힘을 전달하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마찬가지 앉아주면서 툭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합기유술 단계로 넘어가면 주로 좌기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술적인 형태의 이제 상대의 중심을 컨트롤하는 포인트를 이제 하나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코시를 해서 쭉 해서 상대방이 팔이 약간 잠긴다라는 느낌이 오는 상태까지 만드신 후에 거기서 최대한 내 몸이 상대방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거기서 툭. 이런 형태. 사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쓴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저한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넘어왔을 때 지금 어깨가 조금 덜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중을 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이 느낌이 걸린 느낌이다.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디가 빠져 있는 감각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감각 연습을 통해서 이제 앞에 했던 그런 기술들을 할 때 이제 그 감각을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그 마츠다된 렌신칸 계열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 도장 내에서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논스톱으로 계속 몸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사바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목 뒤집기를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왼손으로 한번 찔러봐 주시겠어요? 각도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니까 가서 회전 해서 지금 확실하게 파트너 중심을 제가 컨트롤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몸이 손, 팔꿈치, 어깨까지 지금 다 여기 제 체중이 얹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너가 오기가 힘들어요. 미묘하게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감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뒤로 빠져서 입신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고반복 시키는 편이에요. 일단은 계속 몸으로 익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요. 저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일단은 just do it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절대 뒷손, 뒷발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사방 던지기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손이, 그러니까 파트너하고 컨택 지점이 손톱, 팔뚝, 이것이 이 정도, 좀 과장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무릎 높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데에 신경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코테라는 부분이 코테는 사실 팔뚝을 얘기하는 거죠. 코테는 팔뚝이에요.
손목이 아닌데 손목이라는 작은 부위가 아니라 코테는 사실 이 하박 팔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테 가엣이라는 얘기는 사실 팔뚝을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손목 뒤집기라고 됐을까라고 보면은 아마 영문 번역을 중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리스트 턴 해가지고 손목 진짜 뒤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팔뚝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역시도 팔뚝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손목을 굳이 꺾지 않고도 똑같이 후방으로 파트너를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까 뒷발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는 뒷발이 오게 만들겠습니다. 파트너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파트너의 뒷발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뒤로 넘어가 버리게 만드는 그거를 조금 스무드하게 다시 한번 보여. 지금 방금은 구분 동작으로 했으니까 스무드하게 보이는 식으로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가서 지금 여기서 이 뒷발이 오는 거에 맞춰서 방향만 살짝 바꿔줬을 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손목이 아니라 팔뚝을 잡아서 그대로 이 팔꿈치에 그대 즉시 이걸 수직으로 세워서 그대로 맺혀버립니다. 가서 그대로. 그래서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떤 부상의 우려를 확실히 줄이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사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되면서 조금씩 이게 다른 방향에서의 어프로치가 들어가면서 손목 뒤집기라는 것이 점점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지만은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변용되는 부분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테가이시 손목 뒤집기, 저희 쪽에서 우치코노아 카이시 혹은 뭐 테가가미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고 정말 대표적인 어떤 그 관절투 기술의 정말 대명사격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루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던지기 혹은 매치기의 원리가 사실 거의 뭐 이 기술 하나로도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 다음 이제 또 기술들을 할 때 얘기할 게 너무 없어지니까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줄이고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대동류와 그 합기도, 아이키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